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워주는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손주들이 학교 끝나면 밥 먹여서 학원 데려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숙제도 봐주고 학원의 일정 관리는 물론이고요. 때로는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치맛바람? 이렇게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이시겠죠. 손주들은 나중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할지도 궁금합니다. 김호중이 불러줍니다. 할머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맞벌이하는 아들 딸을 대신해서 손주를 키워주는 일, 이제는 너무 흔한 많은 일이죠. 오히려 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전에 중국에서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제 주위는 거의 혼자서 키우는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그렇죠. 부모님, 친정 부모 아니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봐주시는 경우도 많고. 시부모님께서 봐주고 이랬거든요. 네. 특히 또 중국 지역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이나 대도시로 일을 하러 가시면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렇죠. 사는 손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하면 네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네요. 어릴 때부터 전담해서 애를 키우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우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하긴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애를 임신하자마자 우리 집에서는 형제가 3명인데 네. 결혼은 다 했는데 제가 먼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요청을 안 했는데 미리 이게 퇴직까지 빨리 하고 제가 사는 네네네. 지역으로 왔더라고요. 기차 타면 9시간 거리입니다. 네. 보따리 다 싸가지고 와서 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애 거의 28개월까지 네. 거의 다 부모님 봐주셨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후에 제가 혼자 볼 때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을 그때는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혹시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해주시면 괜히 섭섭해하고 그랬던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네가 애를 키워봐라. 이런 얘기를 나중에 혼자서 키우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자란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하고만 자란 아이들보다 좀 마음이 넉넉하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자란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은 사실 자기도 막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죠. 집에 가게 되면 애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는 거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달구는 거죠. 그리고 말도 빨리 하고 또 애가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키워봤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애한테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나중에 다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애를 좀 맞추니까 애가 사실 좀 더 마음이 편안하죠. 네.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엄마 아빠 키우는 애들은 편식이 좀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는 애들은 편식이 없습니다. 네. 다 먹는 거죠. 할아버지 식성, 할머니 식성 따라가서 먹으니까 저는 오히려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자란 애들. 근데 대신 엄마가 옆에 같이 있는 게 그렇죠. 좋죠. 네. 네. 자칫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든 걸 그래 하면서 다 봐주시니까
버릇이 나빠질까 봐 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서운 게 없죠. 무서운 게 없는 서황제들이 공주 네. 황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딱 가면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자기가 집에 태양이니까 이 태양들이 모이니까 너무 네. 이제 눈부셔가지고 그렇군요. 충돌이 많이 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버릇 이것도 있지만 규칙적인 것을 다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네. 경우가 많죠. 네. 뭐 조금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걸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내가 뭘 하면 동하면 서쪽도 동이 되는 네, 그런 가정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되면 이제 최소한 50대 후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건 사실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키울 때는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3년 정도 애를 봐주고 네. 우리 언니 남동생이 같은 해에 애를 낳았는데 3개월 차이 네네. 아들하고 딸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한 6년 정도 봐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애를 봤잖아요. 폭삭 늙으셨더라고요. 맞아요. 힘이 드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도 또 마음은 내 딸, 내 아들이 네. 힘든 것보다는 내가 봐주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를 보면 알다시피 가끔 보면 귀여운데 매일마다 이거 쫓아다니고 키우기가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네. 네. 오늘 행복우체통을 열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네. 궁금하네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임동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요즘의 화제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볼 일이 있어 시명으로 간 김에 동갑들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우리들의 화제는 손주를 돌보는데 봉급을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귀숙이는 한국의 핸드백 공장에서 7년 동안 재봉틀을 밟았는데 어느 하루 출산 예정일을 앞둔 아들 며느리가 직장에 일을 그만두고 애를 돌봐달라고 했단다. 애를 돌봐야지. 그래.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뭐 응당한 거니까. 지금 직장에서 내가 35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150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니? 아니면 내가 출근하고 보모를 쓰든지. 보모의 봉급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떠냐? 아니에요, 어머님. 150씩 드릴게요. 애를 어떻게 부모에게 맡겨요? 그럴 바에 내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애를 봐야죠. 그래서 귀숙이는 5년간 손주를 돌봤다고 했다. 정년 퇴직 후 한국에서 가정 보모 일을 하던 영숙이는 한창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 출산 예정일을 앞둔 딸애가 귀국할 것을 요구했단다.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7년째 쌍둥이 손주에게 붙잡혀 어디에도 못 간다고 한다. 딸 사위가 봉급을 안 주니? 귀숙이네처럼? 자식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애들 때문에 내 카드나 긁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언제까지 애를 더 봐줘야 하냐고 물었더니 영숙이는 딸이 그만 봐달라고 할 때까지 봐줘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영욱이는 정년 퇴직 후 아예 살던 아파트를 팔고 딸네 집에서 6년간 외손녀를 돌보면서 살림까지 도맡아 했단다. 젊었을 때 혼자서 출근하면서 딸을 키울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어느 하루 부부 동반 모임에 갔다 온 딸애가 영옥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나 원래부터 엄마니까 봉급 같은 거 안 줘도 되는 줄로만 알았어. 난 부모들은 응당한 줄로만 알았다고. 오늘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애기 보는 엄마한테 봉급 안 주는 사람 나뿐이었어. 저녁 내 공격받느라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손주를 돌보면서 그 대가를 받아야 옳은지 아닌지
딱히 찍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밤낮으로 무료 봉사하는 부모님께 달마다 봉급은 주지 않을지언정 용돈만큼은 넉넉하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부모가 미처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빠르게 늙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일찍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를 네. 봐주고 있지 않을까. 거죠.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우리 남동생이 늦둥이를 낳아서 네. 아들인데 1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봐주시는군요. 7순 정도 됐는데 지금 네. 봐주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딸리니까 굉장히 피곤해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위챗으로 이제 화상 볼 때마다 저는 이제 확 느끼죠. 전번 주보다 확 늙었다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괜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어머님이 따님을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봐주실 때 용돈 좀 넉넉히 드리셨는지. 그때는 용돈을 많이 궁금하네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또 아이가 생기니까 생각지 않은 비용이 맞아요. 네,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좋은 걸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 애한테는 왠지 오염이 안 된 모든 걸 다 좋은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생각하면 용돈이라도 사실 잘 드려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어머니가 그 딸이랑 우리 둘째 이제 아들까지 다 봐주셨는데 그때마다 참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지 못한 걸 맞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그때는 아마 거의 모든 그쵸. 사실 새 출발 아이를 이제 낳으면 네네. 집안에 식구 한 명 더 늘었으니까 사실 비용도 많고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넉넉하진 네. 않지만 부모님이 이제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네. 그게 이제 보니까 돈이 제일 좋더라고요. 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네 가끔씩 이렇게 좀 드리고 합니다. 네. 그러죠. 네. 아마 손주를 키우면서 아까 어떤 분은 아유 어머니 15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하는 그거는 그게 효내입니다. 있었는데 예. 네, 며느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다달이 뭐 월급처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게 좋은 건지. 근데 어떻게 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돈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기 급여를 다 써가면서 살림살이를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네. 그런다 하면 또 며느리나 이제 따님이 알아서 이제 사실 급여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네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좀 뭐 드시고 그쵸. 싶은 거. 예. 그러면 또 부모님이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손주한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드리면 부모님이 사실 그 돈 나중에 뭐 자기가 펑펑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편안하게 거꾸로 이게 뭐 줄 때마다 또 즐거움이 있어서 네. 드리는 게 맞는 당연히 거죠. 드려야 된다. 네. 각 가정마다 뭐 다 집안에 어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표시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네. 저 할머니, 이 할머니 얘기할 때 저 할머니 받았나 나 못 받았으면 서운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자랑거리라도 네. 좀 있을 수 아이고 있게. 그래도 우리 딸은 용돈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서 맞습니다. 네, 슬그머니 자랑도 하시고 또 뭐 돈으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마음이라도 넉넉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드님, 따님, 며느님, 사위 한번 좀 곰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김건모가 노래합니다. 가족.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참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한효리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글인데 교수님 소개해 주세요. 요즘 출국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함께 살아왔는데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붙어 다니던 우리 형제는 하나는 엄마에게로 하나는 아빠에게로 갈라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엄마 아빠가 이혼 소속을 밟고 동생 효정이와 생일을 하던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효정이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를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우리더러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왜 이렇게 맛난 채소들이 많아요? 효정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아빠도 국을 한술 드시려고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맛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우리는 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이제 곧 차 시간이 되어 효정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떠나가야만 하였습니다. 어린 효정이는 그냥 할머니네 집에 놀러가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엄마, 언니, 빠이빠이. 놀다가 며칠 후에 올게. 효정아, 제발 건강하게 바르게만 커줘. 이 언니가 커서 너를 꼭 우리 곁으로 오게 해주마. 나는 오늘도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한테서 발생하는지. 나는 동생과 아빠가 비록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첫째 자리로 간직하고 있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제발 함께 삽시다.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밥을 먹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그날이 꼭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한효리 학생, 정말 하루빨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좀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화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정이가 네. 전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중에 같이 안 산다는 걸 모르고 생이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혼이라는 거는 정말 살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갈라지기 때문에 네. 아이들 생각을 정말 100번, 만번 정말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네. 갈라진다면 또 이런 가족도 있어요. 갈라졌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와 자기 다른 형제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효린이네 보면 다시는 못 만나는 것처럼 하니까 네. 아이한테 상처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네. 언니하고 함께 이렇게 늘 즐겁게 생활하다가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로 각각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만나고는 있는지. 근데 지금 보면 안 그런 것 예, 같아요. 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한테 상처가 더 컸고 네. 사실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이 어른들 일은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 이혼을 했는데 아이한테 최소한
적은 상처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자유로운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봤을 때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이한테 상처가 너무 크죠. 네. 혹시 주변에 이런 경우 보셨어요? 많죠. 네. 네. 그 특별히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오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네. 그 중에 누구 먼저 왔을 때 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5, 6년 길게 7, 8년 이렇게 갈라지게 네네. 되면 사실 별 문제 아니라 일단 거리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란 것이 달라지거든요. 아이가 있지만 그런데 또 와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92년도 한중 수교한 다음에 2000년도쯤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 보면 네네. 네, 이혼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또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같이 안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한부모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아예 부모같이 사는 게 아니라 조부모하고 네. 같이 사는 네.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사실 상처를 정말 많이 입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보니까 한중수교 이후에 거의 뭐 이제는 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의 연수생 자격으로들 먼저 오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우리 집사람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네. 편지가 저희들한테 오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사연 참 네. 많았었던 기억이 지금처럼 나네요. 이렇게 쉽게 한국에 네네. 오고 가고 하는 시기 아니라 비자도 잘 안 나왔고 네. 또 와서 거주하는데 비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게 시기 아니었고 그러면 다 불법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불법 처리되면 노출이 안 되니까 나중에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가족도 많았죠. 네. 네. 가족들을 위해서 뭐 출국 바람이 불었다 하는 게 이제 한국이나 또 뭐 일본이나 그렇죠. 그 중국에서도 대도시 지역으로 일을 하러 나가시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의 아유. 사실 그 한 50대 이상 분들이 아마 많은 걸 겪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한 30대, 40대는 사실 부모님이 희생으로 예, 이모 삼촌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통 지금 이 친구의 나이 보니까 거의 네네. 부모님이 제 또래인데 아마 한국 바람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살았는데 이혼했잖아요. 또 성격도 안 맞고 요즘은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이나 이런 게 훨씬 약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하고는. 네. 사실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 물론 꿋꿋하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뭐 열심히 뭐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처를 받게 되죠. 어린아이일수록.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늘이 쪼개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위해서 뭔가 최선을 부모님이 해야죠. 자기도 상처 있지만 그 상처에 그 받은 아이 입장에서는 하늘의 반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위해서라도 뭔가 노력을 해야죠. 네. 자, 오늘 한효리 학생의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주변을 살피셔서 이렇게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주변에 계실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좀 보듬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에이틴이 불러주는 엄마야 누나야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